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북한은 갑자기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까요? 한미일 동맹을 파기하고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일본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북한에 말려 들어갈 그런 나라도 아니죠. 일본 기시다 총리는 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기자들과 담화 때 바로 북한 고위급 회담, 즉 김정은과의 회담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조건 없는 만남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 외무성도 바로 답변을 했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두 번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회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오염 처리수인데 그중에서도 이 한국 야당과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방류하는 데 대해서 일본을 비난하고 맹비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입도 뻥끗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이나 대외 언론 매체들에도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말을 삼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번에 인공정찰위성 발사도 국제해사기구가 아닌 바로 일본 해상방위청에 직접 북한에서 통제해 줬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8월 24일 0시부터 8월 31일 0시 사이에 인공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는 통보를 공식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이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지 않고 왜 일본 해상방위청에 북한이 통보를 했을까요? 5월 31일 날 인공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할 때는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를 해줬죠. 그러나 국제해사기구에서 인공정찰 위성 발사는 불법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자 김여정이 거기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발끈한 김여정이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미사일을 쏘든 인공위성을 쏘든 결코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는 일이 없을 거다. 우리는 의무적이 아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국제해사기구에 계속해서 보고하는 법도 없다. 우리는 자위권을 발동해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무엇을 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런 담화문을 발표했죠. 그런데 이런 담화문을 발표했으면 일본 해상보안청에도 통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본은 이번에 날짜와 시간까지 맞춰서 8월 24일 0시부터 8월 31일 0시 사이에 인공정찰 위성 어느 지역으로 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위험지역은 황해 2개 지역, 북한 지역이죠. 2개 지역과 그리고 필리핀 1개 지역입니다. 일본 이즈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200해리 안에도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또 일본의 이 홋카이도나 일본 본토를 가로지르는 위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남쪽으로 통과되는 미사일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일본 해상방위청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최고위급 회담, 즉 최고 지도자들 간의 고위급 회담을 하자는 데 대해서 북한은 외무성명을 통해서 국장 성명을 통해서 바로 답변을 했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것도 두 번이나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일본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도 북한은 침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번 인공정찰위성 2호 발사도 일본에만 통지해 줬다는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노리는 북한,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일본에 있는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저청년 관계자들이 수만 명에 달하는데 이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돈 1엔도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2017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일본은 미국처럼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일체 그 어떤 물자나 돈 그리고 북한의 망경봉화와 같은 이런 크루즈선들도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죠. 이거는 유엔에서 막은 것이 아니라 일본 독자 제재에 의해서 항해선이 모두 차단된 겁니다. 일본의 무역선이나 유람선이 일본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살고 있는 북한 측 사람들, 즉 북쪽 국적자들인 저청년 관계자들이 몇 년째 지금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방문하지 못하고 이산가족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면 아마 일본 내에 있는 저청년 관계자들의 탈퇴 움직임이 계속 심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주된 목적도
바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저청년 관계자들 때문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서식입니다. 오늘도 강민더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